도대체 어디까지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아빠,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죠.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빠, 놀아줘. 그래서 억지로 놀아줍니다. 그런데 막상 놀다 보면 아빠 피곤해. 이제 그만하자. 엄마랑 놀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처럼 놀아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는 아빠답게 놀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 엄마와 아빠가 똑같은 방식으로 놀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엄마만의 교감 방식이 있고 아빠에게는 아빠만의 교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낀 아빠표 놀이만의 확실한 장점 3가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줘야 아이와 더 관계가 좋아지는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놀이입니다. 사실 몸놀이가 제일 재밌고 쉽긴 하죠. 아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업어주고 들어 올려주고 침대에서 뒹굴고 찾기 놀이 하고 이불 속에서 장난치고 소파에서 쿠션 가지고 놀고, 이런 몸놀이는 아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놀이의 목적은 아이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아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랑 몸으로 놀아주면 얘가 더 피곤해져서 잘 자겠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놀아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몸놀이는 아빠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아빠가 갑자기 아빠가 잡으러 간다 하면서 쫓아갑니다. 아이들은 도망가죠. 막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아빠가 잡으면 잡았다 하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놓아줍니다. 또 도망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보고 있고 내 행동에 반응하고 있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할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감정,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아빠랑 있으면 재밌어. 아빠랑 있으면 내가 즐거워. 아빠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와 몸놀이 할 때는 거창한 놀이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준비하면 더 좋긴 하겠죠. 단 10분이면 됩니다. 10분 동안 제대로 놀아주는 겁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의 행동에 반응해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놀아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제대로 즐기지 못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입니다. 사실 아빠들이 의외로 이걸 잘합니다. 저희 다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리액션 없으면은 시체입니다. 그리고 리액션 하는 게 편합니다. 아이들이 뭘 하나 보여주면 오, 이게 뭐야? 진짜 잘하는데? 대박! 이렇게 반응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리액션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블로그를 쌓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 그러면 아빠가 이게 뭐야? 설마 이게 성이야? 와, 아빠보다 잘 만드는데?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블록 하나 만드는 게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했어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릅니다. 아빠 이거 봐. 또 보여줍니다. 또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아빠 이거 봐 라고 하는 이유는 꼭 칭찬받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를 확인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은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보고 진짜?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놀이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만든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이 자동차는 어디로 가? 누가 타? 아빠도 탈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블록놀이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빠 놀이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바로 상황극입니다. 아이들이 역할놀이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뭘 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한테 역할을 하나 맡기고 아빠가 역할 하나를 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의사입니다. 아빠가 환자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배를 잡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아이가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네. 그러면 약 드세요. 싫어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조금 더 가장해서 와, 이 약을 먹으니까 힘이 생긴다 하면은 쓰러집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해, 저거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할놀이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움직입니다. 아빠 여기 누워.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아파? 아빠는 그대로 따라줍니다. 이때 아이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빠가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주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규칙을 따라해주는 거죠. 이게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너무 피곤한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아빠니까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달려들면 사랑스럽긴 한데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들에게 무조건 오래 놀아주려 하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짧게 놀더라도 제대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아이가 놀면서 핸드폰 보고 대충 대답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아이를 바라보고 같이 웃고 몸으로 놀고 리액션 해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10분의 밀도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예쁜 아이들과 앞으로 뭐 짧게는 뭐 50년? 60년? 70년? 같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0년이 앞으로 이 아이들과 60년, 70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를 하면서 자꾸 엄마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못해. 엄마만큼 세심하지 못해. 나는 아이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똑같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빠만의 방식으로 아이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받아준다면 아빠는 아이와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아빠는 과장된 리액션으로 아이를 웃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현실적인 놀이를 한다면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모두 필요한 경험입니다. 자, 결국 아빠표 육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놀아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아빠가 나와 함께 웃어줬다.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아빠가 내가 만든 걸 보고 놀라워했다. 아빠가 내 놀이에 들어와 줬다. 이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죠. 아빠랑 10분만 제대로 놀아볼까? 그리고 딱 10분 동안은 핸드폰 내려놓고 아이만 바라봐 주십시오. 몸으로 놀아주고 크게 웃어주고 아이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마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보다 아빠가 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의 관계는 많이 놀아준 시간보다 함께 웃었던 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딱 10분 아빠만의 방식으로 한번 놀아보세요. 아이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다음 육아 얘기도 해볼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아빠표 놀이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아이와 더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Talking, but